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통합을 통한 하이스토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교육질관리센터의 박진아입니다. 네, 제가 제목을 데이터 통합이라는 너무 거창하게 이름을 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네, 2018년도에 그 HTQM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이 비교과 뭐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어떤 그 경력을 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TQM, 그러니까 Total Quality Management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질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해 보겠다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자적인 입장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제가 다시 19년도에 와서 이제 학생들하고 인터뷰도 해보고 이제 선생님들도 만나고 해보니까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사실 새로운 제도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저항이라는 것들이 항상 일어나기 마련인데, 사실 그 당시 많은 저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조금 더 친하게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공모전을 통해서 이름을 하이스토리, 사실 철자로만 보면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과 같은데 이름을 하이스토리로 개명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다시 이 시스템을 조금 더 학생이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해서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력이나 그다음에 경력 개발, 진로 설계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23년도 사실 이게 따끈따끈하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11월 22일 날 오픈을 해서 사실은 한 달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HTQM 시절의 화면과 이제 지금 하이스토리 시절의 화면이 약간 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능들은 제가 이제 뒤쪽에서 조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이제 시스템의 어떤 도입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시스템의 소개와 그다음에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어떻게 이제까지 운영이 돼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어떤 데이터의 축적, 그리고 데이터를 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사실 저는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 시스템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아까 이제 저희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남대학교의 교육혁신의 방향을 다양한 경험,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길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표현을, 그러니까 축적을 해줄 수 있을까, 지금의 제도로. 네, 대부분 학교에서의 경험은 무엇으로 좀 기록이 되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적증명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성적증명서 보면 학교 다닐 때 내가 이런 과목을 배웠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다시 되새김하실 수 있으시죠. 이제 성적증명서에는 어떤 교과 교육과정이나 학기별 성적이나 이제 전체 총점, 내가 어떤 것들을 얼마나 성실히 이수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이제는 비교과라는 말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서 잘 아실 텐데, 학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들이 학교 안에서 사실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사실은 교과 교육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만,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고 뭔가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비교과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혁신 사업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경험들을 하죠. 공모전에도 나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사회에 나가기도 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서 어떤 경험들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전공과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하이스토리의 어떤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비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을 보면은 사실 거의 20개 이상의 부서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교수학센터, 그다음에 취업지원팀, 그다음에 학생 상담센터, 거의 대학의 세 가지 축으로 비교과의 세 가지 축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 외에도 뭐 창업이나 도서관, 그다음에 뭐 장학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학생들의 경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다 담아낼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좀 해보았고요. 좋은 기회에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을 새로 hi.han남.ac.kr이라는 주소를 가진 집을 새로 마련을 하면서 그 집의 대문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 집을 이렇게 대문을 바꾼 이유는요. 지금 이제 학교 밖과 얼마나 우리가 지역사회와 또는 어떤 다른 기업들과 연계하고 협력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도 학생뿐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기업에 또 우리 학교를 한번 초대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문을 좀 저렇게 만들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학교 대학 내 그리고 대학 바깥과 우리 학교 간의 벽을 허물기의 시작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 한울이라는 그 플랫폼은 링크 사업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을 같이 이제 묶어서 입장을 같이 할 수 있게 저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발전해서 더 다양화되고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게 될지는 저도 조금 이제 더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이스토리의 의미가 그럼 뭐냐라고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저희 이제 포털 시스템 이름이 하이포털이고 그 다음에 이제 LMS 시스템이 하이클래스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하이스토리를 만든 것 같으시겠지만 사실 고민이 좀 들어 있습니다. 개개인의 역사라는 의미에서의 하이스토리도 있지만 한남 안에서 우리 대학 안에서 여러 가지 개설된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뭐 캡스톤 디자인 이런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 역량을 이렇게 좀 함양할 수 있다, 기를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남인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앞으로 나의 역사를 어떻게 써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인자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일단 만들어 주셨는데 요거는 추후에 학생들하고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 구성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이거는 하이스토리에 아까 거기는 이제 가장 큰 대문이고 요건 조그만한 현관문입니다. 그래서 하이스토리의 현관문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게 이제 모바일의 반응형으로 구축이 됐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예전보다 조금 더 편리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접근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제가 관리자 입장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저희 메뉴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하이스토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 대학의 교육 목표와 인재생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토리에 좀 학생들의 여러 가지 경력이나 그다음에 그동안의 자기 이야기를 좀 담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기존의 시스템에 없던 것들이 지금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취업 지원팀에서 많이 이제 애써주고 계신데 경력 마일리지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제 예전에는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제는 마이스토리에 들어와서 본인의 경력 마일리지나 뭐 링크 마일리지도 따로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가 이전에는 오프라인에서 교수학센터에서 오프라인에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좀 소수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요거를 조금 시스템 안에 넣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양식은 지금 학교에서 교수학센터에서 개발해서 사용하시고 있는 것들을 조금 다듬어서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 진단에
탭으로 넘어가시면 영양 진단에는 지금까지 햇사라고 불리는 한남 핵심 영양 진단을 주로 기존 시스템에서 했었는데요. 그거 외에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전현욱 교수님이 발표해 주실 학습 영양 검사 가 시스템 안으로 이제 도입이 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나는 학습 역량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한번 테스트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 검사와 진로 발달 검사, 직업 심리 검사 등 학교 적응이나 진로와 관련된 검사들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했는데요. 특별히 대학생활 적응 검사는 이번에 사범대 교수님들이 참여하셔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학생들이 이제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사실 이런 데이터들은 나중에 중도 탈락이나 아니면 학교 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역량 개발이 이제 여러 가지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기존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계속 있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링크 사업단이나 뭐 창업지원단이나 지원팀에서 운영하시고 있는 동아리 활동, 캡스톤 디자인, 뭐 현장 실습 이런 것과 관련된 메뉴들이 좀 보이시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들을 하이스토리 안에서 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취업 정보는 저희 쪽에 등록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자리 아마 센터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고 연동을 해서 저희가 그쪽에 올라오는 취업 정보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뉴를 좀 개발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통합을 위해서 어떤 부서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냐. 제가 기본적으로 비교과를 개설해서 운영하시고 있는 부서들은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제외를 했지만 이번에 이제 새로 우리 쪽에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는 부서들을 한번 기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사관리팀이나 취업지원팀이나 창업지원단, 링크사업단 쪽에서 어떤 학생들의 기본 정보나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 나에 대한 기본 정보를 좀 알 수 있게 그 데이터를 좀 제공을 해주셨고요. 여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제라는 제도는 가칭입니다. 어디인지 그 학교 정책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아닌데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이런 거를 핵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이제 큰 세 가지 키워드를 잡고 상품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번 기존의 데이터들과 한번 연결해 봤는데요. 일단 네. 여기서 보시면은 진리품, 자유품, 봉사품입니다. 이제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와 이제 연결이 된 것들인데 학생들이 진자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진리품은 6대 핵심 역량 중에 종합적 사고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독서 뭐 요즘에 이제 데이터 그다음에 AI 뭐 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과연 우리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한남대를 나온 친구들이라면 뭐 많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해 봄으로써 뭔가 사람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고귀한 그런 정신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독서 역량을 하나 넣었고요. 그 데이터는 도서관에 그 학생들이 책을 어떻게 빌렸는지 이 데이터와 일단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책을 얼마나 대출하고 읽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에서의 진리품이고요. 자유품은 우리 학교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팩토리나 창업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장점과 특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용 전문 역량, 창의 융합 역량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그 창업 활동과 관련된 활동들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일단은 동아리하고만 연결해 놨습니다. 창업 동아리, 취업 관련 동아리 이런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취업지원센터 링크 사업단 그리고 창업 지원단 이쪽에서 제공을 해주시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꾸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봉사품인데요. 이제 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학교 이제 졸업을 하려면 봉사활동을 아마 필수적으로 72시간 정도 이수를 해야 되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결합해서 지금 이제 일단 상품제를 꾸려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육 목표를 어디로 삼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좀 구성원 그다음에 어른 교수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샘플인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본인의 달성 여부와 이제 시간, 누적계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포트폴리오인데요. 이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수의 경진대 참여자가 이제 했던 포트폴리오에서 다수의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 형태로 구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정책 결정이 좀 반영될 것이 있는데 그럼 다수의 학생들이 어떻게 이 포트폴리오에 접근하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최민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비교과 활동이나 포트폴리오, 뭐 경진대회, 공모전 이런 거에 참여를 한 학생들은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너무 이제 의미가 있다. 제가 2022학년도에 비교과 참여 학생 수를 집계를 내보니까 시스템에 들어온 학생들만 5,158명이었습니다. 최민정 교수님 연구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53.2%가 좀 저참여 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반 정도는 열심히 참여하지만 반 정도는 전혀 학교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많이 참여하는 학생 중에 가장 많이 참여한 학생은 83개 정도를 이수했습니다. 비교과를 어떻게 83개를 했니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했대요. 한번 특강을 들어보니까 좋아서 이제 그 다음 걸 또 찾게 되고 내가 비는 시간을 이런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가 찾아서 막 듣게 됐다. 그런 응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이런 보물창고를 개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닷을 어디다 내리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닷 내림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이스토리에 닷을 내리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진로 로드맵입니다. 기존의 학생들이 물론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 시스템도.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진로를 계획할까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생각보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정된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너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던 너의 선배들이 이런 경로를 거쳐서 왔어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페이지가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는 사실 졸업생들이 어떻게 어느 곳에 취업을 했고 그 취업을 한 친구들이 어떤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했는지를 조금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 있으면 저희가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확인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데이터의 유효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거는 이제 취업지원팀이나 아니면 각 학과나 전공에서 졸업생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고도 조금 같이 상의하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제가 이게 아마 검색을 그 대전 경찰청으로 해가지고 검색한 것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취업한 사람들이 한 8명, 10명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떤 교과를 이수했고 또 이제 제가 여기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어떤 비교과를 이수했는지가 집계가 됐고 그 샘플들을 보고 후배들이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은데 한번 계획을 해볼까? 그래서 목표 기업을 설정하고 목표 직무를 설정해서 본인의 그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배가 있는 기업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선배가 들었던 교과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의 진로 로드맵을 계획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만들어놨지만 학생들이 접속해서 한번 써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고 어떻게 그냥 이름뿐인 시스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교과는 이렇게 지금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시스템에서도 보셨던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진단 결과는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사실 이 밑으로도 쭉 있습니다. 학과에서 그다음에 단과대학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윗부분에 바로 학생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첫 페이지 나오는 것으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비교과 추천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뭐 거창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핵심 역량 진단을 했는데 내가 종합적 사고 역량이 부족하다. 그럼 지금 학교에서 개설돼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종합적 사고 역량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보여주고 그 학생이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 정보도 제공해서 기존의 시스템보다 학생들이 이제 그 각 부서 간의 데이터를 통합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조금 얻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 현황을 신 시스템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2023학년도에 11월까지 운영된 것들을 보면 운영 프로그램의 비교과 개수는 270개, 프로그램 참여자는 6,586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핵심 역량의 진단에 참여한 학생은 1학기는 거의 5,000명, 2학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3,200명 가량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활점검사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한 1,600명, 한 1,000명 가량의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는 24개. 네, 앞으로는 학과나 전공으로도 확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참여 그 부서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접속자 수는 신 시스템에서는 4,570명인데 이게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만 집계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계속하시게 될 텐데 사실 지금 각 부서에서 사용하시고 있는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이트들이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뭐 정보를 또 입력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약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공문을 결제하시면서 여기에 또 탑재를 해야 되는 어려움들도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데이터를 같이 모아서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일단은 학생들이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학습 역량이나 진로 설계 역량을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좋고 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조금 더 그 학생을 이해하고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이제 특히 졸업생 취업 정보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냥 기관 이름만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또는 취업을 했다 안 했다 정도만 있어서 이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아서 여기 이제 연결을 해도 크게 이렇게 자기 실력을 발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업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수집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각 학과나 이런 데이터 담당자가 자주 교체가 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데이터가 잘 관리가 되지 않는 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할 부서 간의 협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번에 시스템을 이렇게 데이터를 좀 모아서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이제까지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아니면은 이제 추구하시는 방향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이 데이터의 오너십을 가질 것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도 좀 어려움이 약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맨 앞에 학생의 이야기의 기록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학교가 존재하고 우리 뭐 교수나 그다음에 직원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아주 원초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막 일을 해가지고 이게 막 진행되다 보면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잊을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 와서 일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막 개혁하고 하는 이유들은 학생들이
그 4년이란 또는 5년이란 시간 동안에 많은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돼서 사회로 좀 안정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비교과에 참여하는 이유는 제가 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학교가 안전지대죠. 학생이 실수를 해도 되는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나머지 50%의 학생들도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거기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뭐 교육과정 이론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앞으로는 이제 대학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대학 의사결정 어떤 구조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앞으로 진로 교과나 비교과 추천, 그다음에 진로 로드맵을 고도하는 그런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사업이 더 이제 진행이 된다면 이제 상담하는 내용이 지금 사실 빠졌거든요. 학생 상담과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에서 조금 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학생 상담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여기에 바로 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상담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도는 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학생들이 전공을 다양하게 이제 접하고 타 학과에서도 뭔가 마이크로 디그리나 이런 것들 통해서 내 전공이 아닌 데서 경험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진로 지도도 하고 자기 고민도 좀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또는 그렇게 만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을 여기에서 좀 먼저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학생 기록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 성적표 그러니까 교과 활동 말고 여러 가지 막 외국어 교육원에서 그 영어 다양한 프로그램도 듣고 그 다음에 그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동아리 활동도 하고 막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디도 가보고 막 한 거를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그 파일철에 라떼 얘기하면 안 되는데 파일철에 이렇게 수료증을 꽂아가지고 그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를 제가 이력서나 이런 거 쓸 때 저 이런 것도 했습니다라고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뭐 한 80개 막 60개 이렇게 듣는 친구들이 그런 거를 다 스스로 손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본인의 스토리를 기록해서 본인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한번 부여해보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